제가 원래 명예훼손 사건에 관심이 많았었는데, 특히 이제 재작년이랑 작년까지, 어, 이른바 캔슬 컬처라는 거랑 같이 맞물려가지고, 막 유튜브를 통해서 막 무차별적으로 이제 뭐, 하나 이슈가 끝나면 또 다른 이슈가 나오고 이러면서 막 명예훼손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. 제 생각에는 쯔양 사건 지나면서 좀 이제 대대적으로 수사기관이 한번 문제를 삼으니까 지금은 이제 조용해진 것 같은데, 음, 또 이제 그 관련된 케이스들이 이제 하나씩 또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근데,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캔슬 컬처랑 관련된 그런 명예훼손 케이스는 아니고, 어, 그 옛날에 최순실 씨, 사건 관련해서 최근에 명예훼손 판결 민사 관련해서 한 가지 나와가지고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. 사실 관계를 보면 그 원고는 그 최순실 씨인 것 같고 최서원 씨, 그리고 피고는 이미 도 언론을 타가지고 안민석 의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한 3년간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얘기한 10가지 발언에 대한 각각의 판단인 것 같아요.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10가지 발언을 다 쪼개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, 처음 이 사건 보고 나서 국회의원인데 왜 면책권이 적용이 안 됐나 싶었는데, 이제 보니까 방송 출연해서 얘기한 거가 이제 그 판단의 대상이 된 것 같고, 그 10가지 발언이 뭔지를 뭐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은 2심에서는 이 10가지 발언이 다 위법성이 없다, 민사상으로. 이렇게 판단이 됐었는데, 대법원에서는 10개 중에서 세 번째 발언이랑 10번째 발언, 요거만, 죄가 된다. 그 판단을 일부 뒤집은 거예요. 2심이 10가지 발언 전부에 대해서 무죄라고 한 이유는 일단 의견의 표명이지 사실의 적시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다고 판단한 것 같고, 그 다음에 또 안민석 의원이 그 발언 당시에 이 얘기가 자기 딴에는 사실이라고 믿고 한 얘기 같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. 그리고 또 해당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내용이기도 해서 위법하지 않다. 그래서 10개를 다, 음, 10개를 다 이제 무죄라고 판단을 했는데, 대법원은 보면은 일단 그 법리 두 개, 이 사실 적시를 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할 당시에 자기 딴에는 이게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, 이거를 재판에 출석해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, 이 정도는 소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소명이라는 건 이제 입증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, 그 다음에 뭐 정치적인 주장을 조금 과도하게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, 그래도 너무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으면은 안 된다. 이제 이 두 가지 법리로 이제 밑자락을 깔고 판단을 이제 새로 하는 거고요. 제 생각에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어, 사실 적시를 하는 사람이,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이 발언 당시에 자기 딴에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. 내 딴에는 이걸 믿어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. 그리고 그 믿은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.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.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형사에서도 이게 중요하거든요. 이게 인정이 되면은 이제 공익성 판단으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, 그러면 위법성이 조각되니까 형사에서도 이게 중요한데 민사에서도 이게 중요하게 본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발언을 하나씩 다 대법원이 판단을 하는데, 일단 첫 번째 2발언이랑 그 다음에 여기 4발언 중 일부랑 5발언, 이거는 다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으로 보고 그냥 이제 쳐내버린 것 같고요. 이제 사실 적시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단 그대로 무죄로 판단을 한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인데, 어, 그러니까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페이퍼 컴퍼니도 뭐 몇백 개나 있었다가 없어졌다고 하는 일발언, 그리고
독일 검찰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돈 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였다는 거, 그 다음에 페이퍼 컴퍼니가 500개 정도였다는 거, 은닉 재산이 10조에 달한다는 거, 뭐다 이런 진술에 대한 거를 보는 건데, 이거는 의견을 표명한 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거로 볼 수 있다고 일단 성격 규정을 하고 나서, 근데 이거는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이게 허위 사실이고,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원고가,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이거를 내 딴에는 믿었었어요. 내 딴에 믿었다니까요.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데, 이거를 뒷받칠 만한 근거도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인정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명예훼손이 돼야 될 것 같은데,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심 그대로 명예훼손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, 대법원도. 그럼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 보면, 국회의원 말고도 최순실 일가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큰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은 그 국회의원 말고도 광범위하게 이미 하고 있었고, 그 다음에 그 안민석 국회의원이 보고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 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었고, 그 다음에 언론까지도 이거랑 유사한 취재의 기사를 이미 보도하고 있었고,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그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미 그런 사회 분위기도 있었고, 언론도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뭐 위에서 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썼지만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정도는. 근데 이제 원심과 달리 유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 발언은 3발언이랑 10발언인데 요거는 보면은 아까처럼 이제 그 단순한 재산 축적을 했다. 뭐 이런 거면은 이제 저 위에서 본 거에 엮여가지고 이제 위법성이 없다고 봤을 것 같은데 3발언, 10발언은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재산을 축적했다는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드 커미션으로 돈을 받은 게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한 부분이 나와요. 그러니까 재산 축적이면 재산 축적인데 근데 이 사드 커미션 받았다는 얘기는 당시에 뭐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언론에서 이런 부분을 뭐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보도하지도 않았나 보죠 아마. 그래가지고 요거를 성격을 위에 거랑 약간 다르게 본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 말을 한 국회의원 당사자라도 내가 당시에 사드로 그 최순실이 돈을 받은 거를 나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니까요. 뭐 이런 주장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판단을 결론적으로 하면서 이제 위법성을 조각시키지 않고 어, 원고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은 이게 대법원 법리를 보면은 뭐 정치적인 위에서 본 것처럼 어느 정도 좀 과장이 있다고 해도 정치 공세라면은 뭐 좀 어느 정도 용인될 측면이 있다. 이런 법리를 미리 써놨고, 그 다음에 이 법리에 따라서 사실적심에도 불구하고, 그리고 그 사실이 허위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이제 죄가 안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, 3발언이랑 10발언만 딱 띄어서 다르게 뭐 이게 두부 자르듯이 똑 떨어지는지는 딱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, 어, 아무튼 뭐 대법원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겠죠, 뭐.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,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결론적으로는 이게 허위 사실인데 내가 말할 당시에는 사실이라고 믿었다. 이런 경우가 이제 애매하고 중요할 거 아니에요. 실제로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1심 재판 중에 피의자가 범죄자라고 막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. 피해자 측에서. 근데 결국에 1심에서 그게 무죄가 나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거 명예훼손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삼았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뭐 1심 결과 뭐 확정까지는 바라지도 않더라도 1심 결과라도 나오고 나서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뭐 100번 양보해서 네가 어
사실이라고 믿을 여지가 조금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재판 중인데 그리고 다투고 있는데 뭘 맘대로 그거를 왜 유죄로 확정짓고 소문을 내고 다니냐 이제 그렇게 막 싸웠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, 저도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이 판례에서 나온 것처럼 그게 결국에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말할 당시에 내 딴에는 내 딴에는 이게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. 내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고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확인도 해봤다. 이런 거를 좀 확보해 놓으면서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공익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발언을 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이렇게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근거를 모아가면서 이제 공익성에 기대서 어,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 어, 하게 되고 그나저나 최순실 씨는 아직도 그 지금 벌써 한 2016년도, 7년도 이때쯤 들어가신 것 같은데 엄청 오래 계시네요. 지선실세라서 그게 잘못한 거라서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. 이제 그때 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막 하면서 광화문도 한번 가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작년 말부터 이제 한 6개월 동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최순실은 양반이다 하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의혹이 다 사실이면은 최순실 씨는 진짜 양반인 것 같은데 10년이면 너무 오래 계시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뭐 농담 반 진담 반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. 명예훼손 사건이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라 가지고 이제 계속 좀 이제 팔로잉을 하고 있고 그 이제 캔슬 컬처 관련해서 한참 시끄러웠잖아요. 그것도 이제 판결문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더 숙성이 되면은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